한방 토크 건강 상담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 토크 건강 상담소의 김세원입니다. 시에스타라는 낮잠 자는 풍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무더운 동남아는 물론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지중해 국가에도 낮잠 자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오후 1시나 2, 3시까지 한두 시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낮에는 무더위로 일의 능률이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에스타를 통해서 짧은 낮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은 활발히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우리나라도 이 시에스타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하지만 실천에 옮기긴 참 쉽지 않죠. 나만의 시에스타를 고집했다간 나만의 징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신 눈을 10분 정도만 감고 계셔도 피로가 좀 풀리겠고요. 또 정말 힘들다 싶으면 책상에 잠깐 엎드려서 잠을 청하는 정도는 우리 직장 상사들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휴가도 건강히 다녀오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송파구 재생한의원의 김현주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신청받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은 송파구 재생한의원의 김현주 원장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원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한방이라 하면 보통 체질의학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체질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각자 체질 진단하는 방법이 한의사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체질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예.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은 많지만 원래는 성격을 보고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으로 체격이나 주로 앓는 질병 또 식생활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인은 두뇌가 발달하여 사고력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교제를 잘하며 판단력과 진취성이 강합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갈 줄만 알지 뒤로 물러서지 못하거나 뜻한 일이 잘 안 되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크게 분노하며 남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여 공격하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외모는 가슴이 넓고 어깨, 목덜미 부분이 발달되어 있으며 얼굴은 대체로 둥근 편이나 얼굴 중에도 윗부분에 속하는 이마가 넓고 눈에 광채가 나기도 합니다. 옆구리는 어딘가 쇠약해 보이고 특히 척추, 허리의 힘이 약하여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못합니다. 앉을 때는 기대기를 좋아하고 들어 눕기를 잘하며 장거리를 걷기 꺼려합니다. 태양인에게 쉽게 발생하는 질병은 식도와 위의 만성질환과 허리, 다리의 근육이 무력하게 되는 병입니다. 이에 비해 태음인은 성격이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나 속은 엄흉하며 좀처럼 속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을 때는 바다와 같고 편협할 때는 고집스럽고 바늘구멍같이 좁은 것이지요. 네. 무모하게 밀고 나가려는 우둔함이 있어 소위 성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지구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약 30% 정도가 태음인으로 보여지는데 이 체질은 사상 체질 중 체격이 제일 큽니다. 태음인 중에는 근육 체형에 피부가 검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사람과 살은 쪘으나 두부살에 피부가 허여멀건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피부는 성기고 땀구멍이 커서 항상 땀을 많이 흘리는 경향이 있으며 얼굴은 윤곽이 뚜렷하며 눈, 코, 귀, 입둥이 크고 특히 입술이 두텁습니다. 태음인은 간열정으로 변비가 잘 생기며 장년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중풍, 심장병 등 순환기 및 대사질환이 발병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기관지 질환도 많이 생깁니다. 네, 태양인과 태음인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소양인과 소음인은 어떻습니까? 예,
소양이는 보기에 경솔하고 무슨 일이나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거칠고 또 실정을 느끼기 쉬워 용두사미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박한 듯 하지만 다정다감하고 봉사정신이 강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요. 또 솔직담백하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외형적 특성은 가슴과 어깨가 비교적 넓고 엉덩이는 좁게 톡 붉어져서 치켜 올려져 있으며 다리는 가는 편입니다. 머리는 앞뒤가 나온 짱구형 머리가 많으나 둥근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입은 크지 않으며 입술이 얇고 붉으며 피부는 창백한 듯 희고 윤기가 없습니다. 음성은 낭낭하며 말할 때는 미사여구는 사용할 줄 모르고 즉흥적이며 단도직입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내뱉습니다. 소양이는 열이 많은 체질로서 계절적으로 여름을 싫어합니다. 이 체질은 위장 기능이 좋아서 소화가 잘 되고요. 평소 잔병 치레가 별로 없으나 일단 감기나 결핵성 열성 질환에 걸리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소음인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다소 의사적인 경향이 있으며 인내심이 강하고 내면은 상당히 강직하며 한번 옹한 마음을 먹으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섬세한 편이고요. 방 안에 가구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신경이 쓰이고 먼지 하나도 마음에 걸려 늘 정돈하고 청소하는 성격이 있어서 여자들은 살림을 잘 하는 편입니다. 외형은 상체보다 하체가 발달했으며 특히 엉덩이가 잘 발달했고 용모가 오밀조밀하고 단정해 보이며 이 여자는 예쁘고 애교가 있습니다. 얼굴은 둥근형이 많고 수형은 이 소양인에 비하여 앞뒤가 납작한 편이고요. 또 눈, 코, 입이 크지 않고 피부는 조직이 치밀하고 부드럽습니다. 살색은 비교적 검은 편이고 날씨가 여간 더워도 땀을 잘 흘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음인 체질은 항상 기하여 쉽게 피곤해하는 경향이 있고 위장이 약하고 속이 냉하여 소화장애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각 체질마다 성격과 또 외향의 특징이 사실 좀 뚜렷하기 때문에 감별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체질 진단은 사실 아주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천차만별로 갖가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형태 중에서 가장 특징이 강한 것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 사상의학이지만 약간의 변화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인이 소화장애가 많다고 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모두 소음인이라고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음인이라도 일생 동안 소화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도 많고요. 또 소화가 잘 된다는 소양인도 평생 만성적인 소화장애를 겪어온 사람들도 많이 발견됩니다. 네. 가령 임상에서 소화불량으로 2, 30년을 한 양방으로 온갖 치료를 해도 여전히 소화 때문에 고생한다는 환자들을 진료해 보면 양방 병명도 뻔하지만 한의사들도 대부분 소음인으로 진단해서 치료했거나 또 일부 태음인으로 진단해서 치료할 뿐 이 소양인이 소화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료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음인의 소화불량을 치료할 때는 심장과 아랫배의 양기를 회복시키면서 소화제를 사용해야 하고 이 태음인의 소화장애는 폐기능을 회복시켜서 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왕성하게 하면서 고쳐야 하지만 이 소양인의 소화장애는 콩팥 기능을 고쳐서 뱃속의 수음을 잘 배출시키고 이 생식기관의 양기를 잘 회복시키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화장애는 어떤 체질이든 발생할 수 있고 단지 치료법만 체질마다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소화장애는 소음인이다라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큰 문제이죠. 네. 또 이런 환자들이 추위를 많이 타고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말하면 소음인으로 확진하는 근거가 되곤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소음인이 추위를 많이 타는 이유는 심장의 양기가 약해서 그런 것이고 태음인이나 소양인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태음인은 산소 부족으로 영양분을 적게 태워서 그런 것이고요.
이 소양이는 생식기관이 약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소양이는 추위를 타면서도 위로 열이 상기되는 현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전혀 열이 없고 오직 춥다고만 호소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땀을 흘리지도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소음인과 동일합니다. 예. 하지만 약을 써보면 소음인 같이 보여도 소양인인지라 치료 반응이 없고 약간 나은 듯 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환자분들께서는 양방소화제로 잠시 고통을 달래고 살아갑니다. 또 갖가지 특이한 병명이나 정신과 질환으로 진단받아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또 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대로 체질을 진단 치료하면 오래된 병도 수월하게 물러나기도 하는데 이때 체질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맥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진맥을 한의학의 특징적인 진단 수단으로 삼은 것은 이유가 있는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이야기 또 외형을 가지고 진단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 때문에 객관적 증거로서 맥의 형태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각 체질은 모두 독특한 특징적인 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체질 진단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성격, 외형, 질병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길입니다. 네. 현대에는 기계적 진단을 중시하면서 전통적인 진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맥을 체질 진단의 수단으로 발전시키는 학파가 등장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수이지만 학문의 전통성을 회복해 가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체질 진단의 그 선입관과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죠. 체질 진단에 대해 오늘 강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님 어디서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여기 부산이거든요. 아, 부산이요? 예, 부산도 참 덥죠? 예, 너무너무 더워요. 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할 텐데요. 예. 오늘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예. 예, 키 몸무게 연세는요? 예, 키는 1m 58. 네. 예, 나이는 58세. 예, 예, 몸무게는 51kg요. 51kg이시고요. 예, 예, 우리 58세 어머님의 불편한 점 자세히 원장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가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예. 지금 갱년기 증세는 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갱년기 증세로 인해서 약도 많이 먹었거든요. 어떤 갱년기 증상이 갱년기 있으세요? 뭐 안면 홍조 뭐 땀 나는 거요. 안면 홍조하고 그리고 땀이 간혹 난다. 가다가 설사도 하고 그래갖고 약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약을 안 먹었거든요. 그 GPD 수치가 좀 올라가니까 예. 그 한의사 선생님이 약을 좀 끊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지금 한 몇 년째 지금 한약을 안 먹고 있다가 요 근래는 또 제가 또 한약을 또 다시 먹고 있거든요. 예. 다름이 아니고 왼쪽 다리가 제가 경련이 한 번씩 나요. 쥐도 한 번씩 내리고. 왼쪽 다리가 예, 왼쪽 자다가 그럴 때도 있고 예전에는 자다가 그랬는데 요 근래 와서 낮에도 한 번씩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한의원에 갔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약도 먹는데 이게 왜 그런지 발도 굉장히 차가워요. 이거 생긴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생긴 지가 얼마나 몇 개월이나? 된 지가 한 2달 전부터 그랬는데 네. 그러다가 한 달 후 되니까 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더라고요. 매일 그런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경련이 나고 낮에 그러다가 밤에 자다 그러고 그 쥐도 한 번씩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없으시고요? 예, 혈압은 정상으로 나와요. 당뇨도 없고요. 예. 그러면 요즘도 갱년기 증상으로 막 열이 달아오르고 땀을 흘리고 하시네요, 그죠? 예, 계속 그래요. 예, 매일 그러세요? 예. 예, 소변은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소변은 한 6번 정도. 대여섯. 어쩌다 간혹 가다가 밤에 한 번 눌 때도 있고 그래요. 예. 예. 특별히 붓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금 붓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어디 부위가 예. 부어요? 그러니까 눈 주위가 그렇게 붓더라고요. 아침에 눈 주위가 예. 그리- 저거는 예. 그리고 아까 다리가 차갑다라고 했는데 예, 발바닥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것도 왼쪽만 그래요? 그건 두 쪽 다 그래요. 양쪽이 발이 예, 다 발이 너무 차갑다. 차가워갖고 양말을 신고 잘 정도로 두 개 정도 끼얹고 잘 정도거든요. 지금 계절에도 이 더운데 그래요. 예. 겨울에는 괜찮더니 여름 되니까 또 다시 이게 그러더라고요. 예. 자제분은 몇 분을 출산하셨어요? 애기는 하나 낳았어요. 예. 자궁이나 난소는 다 있고 예. 혹 같은 거는 없고 예, 없어요. 예.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는 그냥 보통이에요. 제가 좀 보통. 가식을 하면은 좀 네. 안 좋고 조금 제가 절제를 하면은 좀 괜찮고 그래요. 그래 그리고 아주 강한 소음인 체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강한 소음인? 예. 소음인이면 그냥 소음인이지 뭐. 예, 뭐 강하게 뭐 한의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요? 어떤 분은 뭐 소양인 반, 소음인 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그 한의사 선생님께서 예. 그 이 발이 발에서 경련이 왼쪽 다리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시던가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진단명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방송을 잘 듣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아까 침도 맞았다 그랬는데 예. 침은 어떻게 맞으셨어요? 침은 주로 왼쪽 다리에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침을 좀 세게 맞으면 제가 막 혈압이 좀 내려가는 그게 있어갖고 몇 번 놀랐었거든요. 혈압이 내려갔다. 예, 그래가지고 사열침이라는 그런 침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요. 이제 애기침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붙여주고 그렇게 하시던데. 그 다리만 차갑고 이 상체 쪽은 차거나 뭐 그러니까 열은 달아올라도 안 달아오를 때 상체 쪽은 추위를 많이 느끼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상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리 쪽만 그렇게 다리 손발은, 쪽만. 예, 손은 그렇게 차가운 줄 모르고 배도 그렇게 저보고 덤도 했었거든요. 예. 배도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발만 이렇게 막 너무너무 차가워가지고 전기장판에 댈 정도로. 발만. 예, 발바닥이 그렇게 차가워요. 예. 겨울에는 그래. 괜찮은데 혹시- 여름 되니까. 예, 혹시 뭐 인삼 같은 걸 먹으면 어때? 몸이 보이는데. 인삼을 저한테는 홍삼이든 인삼이든 맞는 체질이 아니라고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먹으면 어떻던가요? 그때 제가 한번 홍삼을 먹었더니 예. 발효 홍삼은 괜찮대가지고 발효 홍삼을 하나 사갖고 먹어봤거든요. 예. 그걸 먹었더니 심장이 좀 뛰는 그런 심장이 감도 있고, 두근두근했어요? 예, 답답하고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먹어요. 그래 한의원에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먹어요. 예, 그랬군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체질을 갖다가 요즘은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팔상 체질도 나누고 뭐 이렇게들 하지만 여하튼간 체질의학은 사상 체질이지 다른 게 뭐 따로 더 있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 소양인 반, 소음인 반 이런 체질은 없고요. 예. 그거는 의학적인 말이 아니고 예. 체질은 그냥 소음인, 소양인 이런 것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